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김재규의 1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서거하고 이틀 후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되는 쓰리어 중 한 명인 전두환의 괴벨스라 불리는 허문도는 주한 일본 대사 스노베 로저를 만나 앞으로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12.12가 일어났을 당시에 미국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6 박정희 서거 직후 전두환 신군부는 주일 대사 스노베 로저에게 앞으로 계획을 미리 알리고 일본의 협력을 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정말 믿었던 것은 일본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12.12 이후 미국은 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에 협력하지 않은 군 세력을 포섭해 전두환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암살조는 실제로 모의 훈련까지 마칩니다. 처음에는 저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마땅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자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접근, 암살하려는 2차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전두환 또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자택을 피해 다른 곳에 머물며 자신의 경호를 강화하고 또 있을지 모를 다른 사태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정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당시 미 카터 행정부는 이란 내 미 외교관 인질 사태라던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 대외적으로 공경에 처한 상황이어서 한국 정치 상황에 깊이 개입하는 것보단 전두환을 인정하고 딜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전두환 신군부의 일본과 유착 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본 측에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 1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두환 신군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이 북한 남친설인데요. 이 정보의 출처는 주일 중국 대사관이 일본의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과 같은 권위 있는 쪽으로 전달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사실처럼 꾸몄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데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는 1980년 5월 10일 일본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 반장 에비스 게니치의 정보였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한 북한이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남침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김일성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남침 계획을 의논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모르는 정보를 일본이 알았다는 게 신군부가 이 정보를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정보를 활용을 한 것은 맞는 사실 같습니다. 이때 일본 총리가 오히려 한일회담 때 김종필하고 대일 청구권 문제로 속닥속닥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튼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은 전두환은 5월 12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전국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존 위컴 주한 미국 사령관에게 특수부대 이동의 정당성과 계엄 확대, 철저한 통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면 군대의 사전 이동은 미국이 양해해 준 것이었고 5.17 비상계엄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광주를 진압하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12.11을 1차 쿠데타, 5.17 계엄 선포 이후를 2차 쿠데타라고 합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쿠데타라는 비민주적 방식의 권력 장악으로 인한 정권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이어져 오던 경제 위기였습니다. 두 차례의 5.1 쇼크와 불황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해 민심이 돌아선 것은 오랜 독재로 인한 피로감도 있었지만 경제 위기라는 문제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1980년 6월 어느 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주선으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일본 우익의 거물 인사인 기시노부스케 그리고 고다마 요시오와 더불어 일본 마쿠 실세인 세지마 류조를 만나게 됩니다. 세지마 류조가 누구냐 하면 박정희가 일제 만주 관동군에 있을 때 상관이며 관동군 작전 참모였던 일본 육사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패전 후 소련군에 체포되고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 자신의 직접 책임을 회피하는 변론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어 11년간 포로로 남아있다가 기적적으로 일본으로 돌아오는 분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인 불모지대의 주인공이기도 한 박정희도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셨던 어마어마한 이 분을 전두환도 만나게 됩니다. No stress, got na. Just being your songs alright, girl. I want nobody but you.
멈춰